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7월 25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20분, 한국 시간은 7월 26일 토요일 아침 8시 20분쯤 됐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맑고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한국은 굉장히 덥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도 너무너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힘들게 재난 수해도 겪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디 큰 물난리 없이 빠르게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월 마지막 주죠. 7월 넷째 주인가요? 오늘도 역시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 해보고 그룹 D, MSTY 8월 분배금 데이터. 저는 8월을 썼습니다. 이거는 발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7월 달에 나지만 돈이 입금되는 거는 8월 초니까 저는 8월 분배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분 59초짜리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황창현 신부님, 정말 위트 있게 노후 준비, 노후 재산 관리의 가장 핵심 개념과 리스크에 대해서 1분 59초 동안 쇼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물론 많이들 보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굉장히 수십 년 동안의 사제 생활을 거치면서 보셨던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재밌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나중에 1분 59초짜리 쇼츠를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7월 2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 25일 오늘 7월 25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누적 옵션 매매 손익 합계입니다. 그룹 A, B, C, D.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하는 분배금은 그룹 D죠. 저희들이 트래킹하는 것은 MSTY하고 SMCY가 있습니다. 둘 다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반전이 있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6개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그룹 C에 제가 하나를 트래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HOOY.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일드맥스 투자를 하면 이렇게 트래킹 할 수 있는 것은 트래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OY를 지금 첫째 주부터 트래킹을 했는데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트래크로 가서 트래크 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115%로 하면 조금 커지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오버뷰로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지금 ULTY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서 어느새 저희들이 트래킹하는 이 5개, 7개 중에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랭크를 매겨놨는데 MSTI가 1위, 2위가 울티가 되겠습니다. 울티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파른 슬로프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지금 넷 에셋의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워서 지금 현재 오늘 무려 2.2빌리언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과 7월 4일만 해도 8억 5천만 달러였는데 7월 4일, 7월 25일 4주 만에 지금 2.2빌리언까지 거의 3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이 속도 증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슬로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늦어도 8월 말이나 8월 말쯤 되면 울티를 추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티가 어마어마하게 센세이션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분들도 울티에 참여를 하시겠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울티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티 같은 경우 지난주 1.6빌리언에서 이번 주 2.2빌리언까지 33.4%나 증가를 했습니다. 넷 에셋이. 그리고 쉐어 숫자도 또한 36%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TY 같은 경우는 7월 11일 전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느 정도 약간 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5.5빌리언이고 약 2.2% 줄었지만 쉐어 수는 그대로 약 3.8% 전고점 대비 3.8%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NVDY입니다. NVDY가 지난주에 비해서 0.1% 넷 에셋이 증가했지만 쉐어 수는 약 1%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니가 4위, 코니는 지난주가 전고점이었는데 이번 주에 고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1.479빌리언으로 약 1% 증가하는 동안에 쉐어 숫자는 18.2%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5위가 이제 테슬리는 전고점 대비 여전히 11.5% 낮은 1.1빌리언을 유지하고 있고 쉐어 수는 전고점 대비 약 5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에 고점을 찍고 이번 주에 다시 새로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3억 1,800만 불 8.5% 넷 에셋이 증가하는 동안에 쉐어 수는 3.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풀티가 6인데 풀티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주 고점에 비해서 약 8% 낮은 6억 4천만 달러 그러나 쉐어 숫자는 약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쉐어 숫자가 빠졌네요. 아마 지난번에 배당금을 너무 적게 줬을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쉐어 숫자와 넷 에셋이 약 8%, 10% 정도 각각 빠졌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제 생각에 많은 한국 분들이 이 풀티나 다른 데서 빼서 을티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리밸런싱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베스트 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을티 저도 을티에 지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티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가격도 상당히 6.4달러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6.27달러로 약간 조정이라기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 트래킹의 순서를 지난번에는 그 4대장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룹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그룹 그리고 B그룹에서 트래킹하는 3개 그리고 C그룹 2개 그리고 D그룹에 2개 이런 식으로 이 자세한 디테일한 트래커를 트래킹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룹 A입니다. 그룹 A는 하나죠. 테슬리. 테슬리가 오늘 7.75달러의 클로저가 됐는데 상당히 가격이 많이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상당히 업앤다운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가격이 좋았었어요. 그죠? 올라갔다가 이번 주에 지금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그때 뭐 때문에 떨어졌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아무튼 그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반등이 생겼어요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분배금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발표는 8월 6일이죠. 다음 주는 7월 30일 수요일이고 그 다음 주죠. 아직 2주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리 같은 경우는 그때 지난번 분배금 발표 이후에 이때 가격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 큰 손실이 있었죠. 340달러에서 290달러로 롤 다운을 하면서 1억 2천만 불 손실 본 게 지금 현재 전체 손실 보고 있는 게 1억 6,400만 불의 거의 대부분이 이때 7월 7일 날 롤 다운을 하면서 발생된 손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7월 16일과 7월 23일 이때 이제 주식수를 닫으면서 클로즈 거의 3천조 가까이 클로즈를 하면서 그때 실현된 이익이 약 한 800만 불, 900만 불 정도 되네요. 그러나 지금 현재 290달러와 29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26,400개 그리고 9,298개의 컨트랙트가
각각 26달러, 21달러의 현재 수익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롤업을 해서 현실화 시키면 저희들이 약 8,800만 불의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이너스죠. 지금 현재 실현된 게 1억 6,400만 불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은 다음 주 동안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앞으로 2주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테슬라의 가격이 좀 회복을 해서 400불 가까워지면 충분히 합성 옵션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위클리 콜, 커브드 콜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 주 3주차에서는 상당히 수입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약 2,100만 불의 수익이 났었고, 이번 주에 본 수익을 ETF로 나눠주면 약 15센트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현재 프리미엄 수입이 약 1,200만 불 가까이 되고 있고, 현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서 오늘 가격까지 해보면 315달러는 지금 인더마니로 돈을 잃죠. 그러나 그 이후에 1%에서 약 5% 정도 이렇게 총 몇 개인가요? 총 31,708개의 컨트랙트가 지금 현재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4,000개를 더 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어떤 식으로 가격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 추가 수입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크레딧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에서는 그동안 뭐 그렇게 썩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보험료를 계속 지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주 셋째 주에 지급한 보험료는 약 440만 불.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2,100만 불에서 보험료로 지급된 440만 불 빼니까 약 16 밀리언 정도, 거의 한 1,700만 불 정도는 수입을 받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수익은 위클리 콜에서 약 2,100만 불에 약 14.5센트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 크게 돈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테슬리는 약 1불 가까운 손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2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있죠, 그죠? 한 주 더 있으니까 다음 주에 잘 하기를 빌어봅니다. 자, 그룹 B입니다. 그룹 B NBDY는 오늘 17.08달러의 클로저가 됐고, 엔비디아는 173.5달러,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32.9%입니다. 다음 데클레레이션 데이트는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엔비디아는 상당히 근실하게 스텝 와이즈로 이렇게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7월 14일, 7월 16일에 각각 1억 달러와 2억 달러 넘는 수입을 확보를 했지요. 그래서 오늘까지 확정된, 현실화된 합성 옵션에서의 수익은 약 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약 2.8달러 이상의 수입을 합성 옵션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 자, 그러나 아직 제 생각에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190에서 200달러, 220달러까지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4주 동안 이렇게 4주 동안 거의 한 30불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열려 있는 것은 합성 옵션은 170달러와 165달러 각각 5만 5천 개의 컨트랙트 해서 약 11만 개의 컨트랙트가 열려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이번 주 둘째 주에 이번 주에는 상당히 수입이 괜찮죠. 이번 주는 그렇게 어느 정도 횡보했다고 그럴까요? 횡보 뭐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어느 정도 횡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는 위클리 콜, 커브드 콜에서는 약 14 밀리언 1,4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 다음 주 프리미엄도 역시 약 1,400만 불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커브드 콜에서 저희들이 돈을 번 것은 약 860만 불 정도 돈을 벌었네요.
그리고 콜 크레딧 스트래티지에서 저희들이 지급한 보험료가 약 300만 불 해서 결산은 약 550만 불 정도의 수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과 이 보험료까지 합을 하면 그래서 약 5센트 정도 돈을 벌었네요. 그래서 합승 옵션과 위클리 콜에 합해 보니까 약 2.86달러 정도 MBDY는 상당히 준수한 두 번째 결산을 끝내고 세 번째 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룹 B FBY입니다. FBY는 뭐 16.26, 메타가 712.68달러 지난 약 2, 3주 전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변동성 36.3%.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은 돈은 뭐 미미하죠. 36,000불. 거의 1센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도 여전히 잘 선방을 했네요. 2주 동안. 그리고 다음 주까지 포함해서 약 312만 불. 약 28센트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FBI는 오늘까지 28.27센트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 B의 스타였죠. 스타인가요, 지금도? MBDY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PLTY가 되겠습니다. PLTY는 오늘 68.9달러고 PLTR, 팔란티어는 158.8달러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63.8%,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3주 동안 굉장히 리니어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난 이틀 정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옵션은 지금 현재 열려있는 것은 4만 개 이상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 열려있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140달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약 18달러 이상의 수익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가능한 수익은 약 7,500만 불, 달러로 약 8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킨 수익은 1,200만 불, 그리고 약 1.36달러 정도 합성 옵션에서 이익이 실현이 되었고 앞으로 이 포텐셜 합성 옵션까지 합하면 약 9.5달러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롤업을 할지는 이 사람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60을 넘어가면 한 번 정도 뭐 159나 뭐 160 초반대에서 한번 롤업을 해서 현실 캐시를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뭐 제가 매니저가 아니니까. 자, 커브드 콜에서는 이번 주에 상당히 돈을 많이 벌지를 못했어요. 이때 한번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15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있는 15,000개를 그때 돈을 닫으면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잃었죠. 거의 한 뭐 1.7달러 정도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2.6밀리언.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돈을 벌긴 했어요. 26만 불. 근데 뭐 그렇게 크게 큰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지금 2.3%, 3.9% 이 돈이 얼마 약 950만 불의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은 가격이 지금 너무 가까워요. 그죠? 162, 165. 오늘 클로즈 가격이 거의 160 가까이 되니까 일단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165까지 넘어가면 합성 옵션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커브드 콜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잃겠죠. 반대로 165를 넘어서 170 가까이 갔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보험료 냈던 거, 이게 이제 보험료 낸 거죠. 다음 주를 위해서. 보험료 낸 것에서 이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커브드 콜에서의 손실을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 콜 스프레드에서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위클리 콜은 1,300만 불 정도 수입을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달러 정도.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1.36달러의 수입을 받지만 위클리 콜에서 1.44달러의 손실을 봐서 결산은 약 주당 8센트 정도 손실을 본 걸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 8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룹 C입니다. 코니입니다. 코니가 지난 수요일 날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코니는 배당락 후에 지금 현재 8불 99센트로 조금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391.66달러고 IB30은 63.4%입니다. 여기 지난 2주 동안은 상당히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하락이 됐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2달러까지 갔었는데 오늘 가격은 12만 2천 불까지 갔었는데 오늘 가격은 11만 7천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상당히 코니에서 그렇게 크게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현재 37,650개 합성 옵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390달러에서 여전히 1불 정도는 저희들이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 굉장히 미미해졌죠. 이게 400불 넘어갔을 때만 해도 이때 400불 넘어갔을 때만 해도 상당히 수입이 괜찮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수입이 지금 지난주 이번 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결산된 손실은 약 440만 불, 주당 약 2.68센트 정도 손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당히 커브드 콜에서는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돈이 약 2,300만 불.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합해 보니까 약 4,900만 불 정도는 거의 5천만 불 정도 돈을 벌었죠. 거기다가 이제 보험료 지급한 것이 요거니까 총 4천만 불 정도의 수입이 현재 오늘 기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6센트. 그래서 코니는 합성 옵션에서는 2.6센트 돈을 손실을 받지만 위클리 콜에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현재 21.95센트의 첫째 주 배당 낙 이후에 첫째 주 수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21.95센트. 그리고 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그 코니와 같은 C그룹이고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데이터가. 그렇지만 일단 시작을 하는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후이는 오늘까지 오늘 67.36에 클로즈 됐고 로빈후드는 약 104.85달러에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IB30은 65%로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역시 아름다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기록된 합성 옵션에서는 약 97만 2천 불의 손실을 봐서 약 28센트 손실이 발생됐고 커브드 콜에서는 사실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죠. 커브드 콜에서는 현재 480만 불 다음 주 포함해서 그리고 보험료 내고 해서 약 420만 불 그래서 1.2494달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쉐어 숫자가 3.3밀리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넷 에셋이 상당히 높습니다. 2억 2,800만 불. 2억 2,800만 불이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볼까요? 2억 2,800만 불이죠. 2억 2,800만 불이면 거의 SMCY보다도 SMCY 한 70% 된다고 볼 수 있죠. SMCY가 1년 넘은 건데 그래서 후이 그리고 로빈후드의 일드맥스 이게 상당히 지금까지 두 번 줬나요? 분배금을 몇 번 안 줬기 때문에 아직은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래서 쉐어 숫자에 비해서 넷 에셋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분배금을 좀 더 공격적으로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80불과 90불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총 21,780개의 합성 옵션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 수익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90달러를 빼면 약 20 밀리언 그리고 여기서 오늘 가격 빼기 80달러 그러면 약 20 밀리언 그래서 총 지금 현재 11.9달러 12달러 총 12달러 정도의 수입을 일단 합성 옵션만 가지고 볼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로빈후드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합성 옵션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잡을 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이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성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4주가 남았죠. 4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4주 동안. 그러나 오늘까지 첫째 주까지 상당히 인상적인 12달러 정도의 잠재적인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에서 현실화된 수익은 약 96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자, MSTY입니다. 그룹 D, 드디어 이제 대망의 그룹 D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하는 MSTY는 오늘 20.83달러에 클로저가 됐고, MSTR 스트래티지는 약 405달러에 클로저가 됐습니다. IB30이 42.6%로 조금 줄었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3주차까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400 얼마였죠? 420까지 왔었나요? 440까지도 갔었나? 아무튼 뭐 굉장히 올라가서 이때 최고치를 찍을 때 저희들 합성 옵션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수익이 1빌리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이때가 1빌리언 달러를 벌 수 있는 돈이 뭐 가능성이 있었어요. 잠재적으로. 근데 그 현실을 안 지키더라고요. 안 지키고 현재 약 한 일주일 반 정도 지난 오늘까지 아마 이때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뭐 그때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때가 아마 120 그러니까 12만 2천 불 비트코인이 12만 2천 불까지 갔었을 때일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계속 하락이죠. 그래서 1빌리언의 포텐셜 프로핏이 지금 현재 얼마까지 줄어들었냐면 2억 2,200만 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뭐 한두 개 롤업을 해서 돈을 좀 현금을 마련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안 해요, 얘들은. 그래서 아무튼 뭐 2억 2천만 불의 이 포텐셜 프로핏을 죄송합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고 오늘까지 확정된 이익은 합성옵션에서 1억 7,800만 불, 약 67.24센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이 커브드 콜에서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때 왜 클로즈를 했을까? 그죠? 근데 7월 18일이 클로즈인데 이 사람들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15일, 16일, 17일까지. 근데 7월 14일 뭐 거의 한 4일 전에 미리 클로즈를 함으로 해서 잃었던 돈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아쉽죠. 하루 이틀 기다렸으면 손실이 훨씬 더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때는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갈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또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그러니까 스트래티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뭐 항상 커브드 콜이 그렇죠. 커브드 콜은 가격이 떨어지면 프로텍션을 어느 정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돈이 9,300만 불. 그러나 잃어버릴 때 잃었던 돈들이 사실은 큽니다. 요때 이것들이 2억 달러 넘어가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게 커브드 콜의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커브드 콜을 팔았는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가격이 막 급등을 해버렸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손실이 늘어나요. 그래서 손실이 불과 일주일 반이죠. 거의 뭐 한 일주일 반 사이에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반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다 해도 1억 달러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커브드 콜이 급등장에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돈 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까지 여기가 이제 7월 25일이 마감이니까 이 결산하는 마감 때까지 손실이 현재 1억 1,300만 불입니다. 그죠? 그래서 42.9센트를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코니가 여기서 롤업을 하면서 현금을 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합성 옵션에서 비록 67센트의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위클리 콜에서 약 43센트 정도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MSTY는 오늘까지 확정된 수입은 24.28센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분배금을 줘야 되는데 24센트만 줄 걸로는 생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줄까요? 일단 나중에 PNN 밸런스에 가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D의 두 번째 SMCY입니다. SMCY는 오늘 21.86달러에 클로저 됐고 SMCI는 54.47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19일 날 이 처음 SMCY를 들어갈 때 27.98달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SMCI는 작년 11월 19일에 들어갈 때 27.27달러에 들어갔는데 SMCI 본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딱 2배가 올랐죠.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는 들어갔던 그 21.86달러에 들어가서 그때 이후에 분배금 나온 게 거의 한 1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거의 50% 정도는 원금이 회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CY와 SMCI에 대한 투자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9일 이후에 수익률이 거의 한 100%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충 했을 때. 그래서 혹시 제가 그때 제 얘기 듣고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계시면 혹시 손해나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재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하셨던 분이 계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습니다. 자, 아무튼 SMCY는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IB30이 상당히 높죠. 73.8%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이 IB30의 변동성이 높다고 해서 이 콜 프리미엄이 항상 높은 것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달러, 91센트, 89센트, 68센트. 요 얘기는 이 IB30이 변동성이 높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 지난 2, 3주 동안 상당히 우상향을 SMCI에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는 한데 이 그래프가 엔비디아만큼 비슷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성 옵션에서 손실이 약 3.9 밀리언 달러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4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거의 한 59,000개 컨트랙트에서 일부를 롤업을 하면서 현금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돈을 잃었죠. 거의 400만 불 정도 돈을 합성 옵션에 있기는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갖고 있는 58,900개의 합성 옵션에서 오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약 9달러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익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5,500만 불 혹은 3.82달러의 이 수익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조금 위안을 삼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SMCY가 엔비디아와 함께 계속 상승을 한다면 아마 다음번 분배금 때는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합성 옵션에 그렇고 커브드 콜에서는 지난 4주 동안 사실 장사를 잘 했어요. 잘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8.7 밀리언 정도 돈을 벌었고 분배금 보험료 낸 게 거의 반이나 되네요.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SMCY는 위클리 콜에서 440만 불 정도 돈을 벌어서 약 30센트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을 결산해 보니까 겨우 3.7센트, 주당 3.7센트의 돈을 벌었네요. 그렇지만 이 합성 옵션에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ROC를 쓸 것 같습니다. SMCY에서는 얼마나 주게 될지는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한 트래킹은 여기서 끝을 내고 일단 지난주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된 그룹 C를 보겠습니다. 그룹 C를 보시면 코니가 제일 큰 건데 코니에서는
다섯 분이 똑같은 숫자를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1등 하신 다섯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것보다 돈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70, 돈이 덜 나왔나요?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80센트지, 80센트를 예상하셨는데 나온 것은 79.51센트니까 아무튼 뭐 조금 조금 아쉽긴 하죠. 1불 이상 돈을 벌었는데 볼까요? 얼마의 돈을 벌었죠? 그때 1불 37센트 돈을 벌어가지고 79.51센트를 줬으니까 거의 뭐 한 65% 정도 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벌은 돈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그동안 잃은 돈이 많으니까 ROC로 썼던 게 돈이 많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ROC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니가 0%의 ROC를 본 건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고, 그리고 이번 주에 특히 그 매그니피센트 7 이 포함된 게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포함된 게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 YMAC은 상당히 돈이 적습니다. 4.7센트죠. 이게 이제 4주씩이 돌아가는 그룹 중에 한 번씩 그룹 D가 나올 때는 이 YMAC이 지난번에서는 거의 3몇 센트 나왔는데 이번에는 계산되는 게 4.79센트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울티를 그때 예상은 9센트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10.29센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센트 이상, 지난번에도 10센트 이상 나왔고 이번에도 10센트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실 굉장히 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줬는데 ROC는 100%입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은 이 ROC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ROC가 높다고 해서 이게 펀드에서 자본을 다 자기 자본을 내가 투자한 돈 내가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ROC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배당락을 할 때 ROC가 크면 클수록 배당락이 더 커지고 뭐 ROC가 적으면 배당락이 적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 다 오해입니다. 배당락은 ROC와 상관없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1달러 배당을 받으면 배당락은 무조건 1달러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ROC로 줘도 ROC가 0%든 100%든 그 배당락은 ROC와 배당락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ROC와 이 펀드의 퍼포먼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ROC는 그냥 미국 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코드일 뿐입니다. 한국 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ROC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드립니다. 자, YMAC은 저희들이 20센트 예상을 했는데 20.33 그래서 0.3% 조금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왔네요. 그리고 YMAX도 18.39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18.38센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주까지 맞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요렇게 지난주 예상을 해봤는데 이때 이제 5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홀로 오브 페임을 가시면 이번 사이클에는 총 55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참여해 주신 분들. 그 중에서 이 제일 적게 예상하신 분은 0.5센트, 0.5달러, 그리고 제일 많이 예상하신 분은 1.72달러입니다. 그리고 에버리지가 약 77.9센트, 그리고 미디어는 76.33센트인데, 제 돈이 나온 건 79.51 나왔죠. 그래서 차이가 약 1.6센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에브리시는 그렇고 그 중에서 여기 우리 제리 킴님과 GRN BLTY 그리고 나오미님 그리고 ENG님 그리고 스테이킹 10,000님 다섯 분께서 0.8달러를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액이 불과 0.49센트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분이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0.62%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주한님께서 78센트 예상을 하셨는데
차이점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1.9%. 그래서 2위를 하셨고, 최다령님께서 81.92센트를 예상을 해주셔가지고, 약 3%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최다령님께서 3번을 세 번째 3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등 하신 5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MSTY와 SMCY인데 요거 뭐 둘 중에 하나를 하셔도 되고 둘 다 예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상으로는 한번 볼까요? MSTY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4센트 돈을 벌었고 SMCY는 3.7센트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IB30을 기준으로 했을 때 MSTY는 85센트 정도 계산이 나오고 SMCY는 약 1.1972센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1.X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웬만하면 이 30일 변동성을 해당하는 그 연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MSTY 같은 경우 47%, SMCY 같은 경우 73%를 돈을 주겠다. 요거를 계산을 해서 그냥 단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홀 오브 페임에 지나서 PL 밸런스를 보죠. 그래서 이제 MSTY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이번 사이클에 벌어들인 돈이 약 1억 1,500만 불의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돈을 주는데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약 2억 6,500만 달러, 2억 6,5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MSTY. 그래서 우리가 1달러씩만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net asset, 그죠? net asset에서 2억 6,500만 불이 빠져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never가 얼마가 있냐면 오늘 기준으로 5억 5천만 불이 있습니다. 자, 5억 5천만 불 중에, 5.5 빌리언 달러 중에 2억 6,500만 불은 약 4.8%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번 사이클에 4%의 돈을 줬어요. 그죠? 지난번에 1.2382 달러를 주면서 ETF 수가 2억 3,200, 그래서 총 나간 돈이 2억 8,700인데 이번에는 2억 6,500만 주에 1달러를 주면 2억 6,500만 불, 그래서 4.81달러입니다. 그래서 1달러를 줄 수도 있겠고, 만약에 지난번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1.2를 한번 준다고 보겠습니다. 1.2를 주면 총 나가는 돈이 3억 달러가 넘죠. 그리고 지난번 나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약 한 30%, 3천만 불 정도 돈이 더 나가는 것이고, 지난번에는 돈을 잃은 상태에서 1.23달러 나갔던 돈이 분배금 2억 8,700, 그래서 4억 6천만 불 정도가 손실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1억 1,500만 불을 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달러를 주게 되면 분배금이 3억 1,800만 불이 나가게 되더라도 여기서 1억 1,500만 불을 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버에서 ROC로 빠져나가는 것은 2억 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1.5 한번 해볼까요? 1.5를 하면 약 7%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죠. 근데 뭐 7% 이렇게 역사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4.4달러 줬는데 그때만 해도 ETF의 숫자가 3,700만 불밖에 안 돼요. 3,700만 주. 그래서 4달러를 줘도 1억 6,300. 그리고 이번에 올해 제일 많이 줬던 2.37달러 같은 경우 이때만 해도 6억 달러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2달러 이상을 줄 수 있었죠. 근데 2억 달러를 벌었던 5월 5일에서 5월 30일 사이클에서는 실질적으로 1억 4천만 불, 1.4달러 줘도 돈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과 이번은 사실은 지난번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1.2를 줬으니까 어쩌면 1.2 이상 아니면 1.2 정도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2만 줘도 지금 5.77%고 조금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1달러를 기준으로 이렇게 1달러를 주면 4.8%니까 글쎄요, 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추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0.8을 해볼까요? 0.8을 하면 그래도 버는 것보다 돈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약 9,700만 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되죠. 근데 지금까지 1달러 이하를 준 적이 없고, 지난번에 제가 1달러 이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1달러를 넘게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쩌면 1달러 정도는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추정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SMCY입니다. SMCY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훨씬 적죠. 미스티는 2억 6,500인데 SMCY는 1,4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나왔던 거를 쭉 전체적으로 에버리지를 내보면 1.87입니다. 근데 지난 한 5개만 본다고 하면 에버리지가 1.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사이클에서 에버리지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에버리지랑 비슷하게 나올까요? 그래서 1.6을 한번 볼까요? 1.6을 넣으면 실제 벌은 돈은 460만 불이지만 나가는 돈은 2,300만 불이기 때문에 역시 ROC를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내부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약 18 밀리언 달러. 그러면 지금까지 총 누적된 내부에서 빠져나간 돈이 약 6,100만 불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5.7%가 비슷한데 글쎄요, 1.6을 줄까요? 1.5 1.5면 5.7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분배금 계산이 이상하게 분배금 계산이 안 되길래 6.8% 그죠? 지난 사이클보다 높죠. 그러면 1.4 이전이 높네. 1.2 그러면 비슷한 게 나오는. 그래서 지난번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1.2로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돈을 750만 불 돈을 잃고 5.7%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돈 조금 벌었잖아요, 그죠? 그 460만 불 벌었으니까 1.2보다는 조금 더 주지 않을까요? 1.3? 그래서 1.3, 뭐 1.5. 글쎄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6번의 사이클에서 나왔던 평균값은 1.6156입니다. 그래서 1.6156이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을 하면 약 7.4%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배금 예상을 끝을 내고요. 여러분들 제가 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오픈 채팅방, 우리 멋자팬님과 장한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두 개의 방을 열심히 벽타기라 그러던데 벽타기 하려는데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정보들을 너무 훌륭한 정보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홀로 페임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부지런히 모아서 제가 언제 한국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갔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든 고마움을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 59초짜리 쇼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재산관리 첫 번째,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 우리 할머니들 닭 몇 년 살아요? 닭
닭이 뭐 1년, 2년 산다고 그러는데 닭이 27년 살아요.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잡아먹어서 빨리 죽는 거지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그럼 내가 키운 닭이 지금 7년 키운 닭이 있는데 300알 정도 나요. 300알 정도.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빼고는 다 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닭 잡아먹으면 어때 그날? 좋잖아요. 닭다리도 뜯어먹고 국물도 먹고 그 배 갈라갖고 찹쌀도 넣고 그냥 거기서 찹쌀도 먹고 다음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달걀은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찜도 해먹고 달걀찜도 해먹고 그 다음에 생달걀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뿅아리도 까고 굉장히 좋죠? 근데 늙어서 대부분이 뭘로 잡아먹어요? 재산을? 닭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가게를 내고 싶은데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잘 모실 테니까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삽시다. 내가 가게 낼 테니까. 할머니들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자식이 사업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볼래나? 살면은 얼마나 사나? 몇 년 더 살아? 30년 더 살아요. 70부터 30년이 소중한데 이걸 다 까먹고 자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칫밥 먹는 거예요. 내 재산 주고 내가 이 집에 다 키운 자식인데도 70, 80 되면 어떻게 돼? 눈칫밥 먹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닭으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자, 어떻습니까? 물론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이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키로 잡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평생 노력해서 만든 재산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비디오 영상도 보시고 우리가 분배금도 받고 다시 재투자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녀 리스크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마 실감이 전혀 안 나겠지만 제 나이 그리고 저보다 더 연상에 계신 어르신들은 자녀 리스크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황 신부님 말씀처럼 닭으로 잡아먹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하면, 그리고 잘 운영을 해 나가면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 같이 쉐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번 주말도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